최근 테슬라 주가가 하루 만에 약 15% 폭락했습니다. 과거 혁신의 아이콘으로 치켜 세워졌던 테슬라가 이제는 투자자와 소비자의 분노를 동시에 받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불만과 의문이 어느 순간 폭발하면서 고평가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혁신 기업으로 군림하던 테슬라가 갑자기 분노의 타깃이 되었는지 각종 지표들과 외국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급락 이전부터 테슬라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품질, 업데이트, 서비스 문제 등에서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환경을 구할 전기차라는 기대감 때문에 높았던 기대치가 실제 사용 과정에서 만족스럽지 않았다던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머스크의 잦은 돌발 발언도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열광하던 소비자들이 배신감을 느끼며 등을 돌리면 기업 가치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잔뜩 쌓인 불만이 주가 폭락과 맞물려 테슬라에 대한 비판 분위기를 가속화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다른 CEO들과 달리 정치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경영 외부 요인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은 정부 보조금과 규제에 좌우되는 부분이 큰데 머스크의 발언이 특정 정치 세력과 갈등을 빚을 경우 리스크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머스크의 트윗 하나가 시장 변동성을 키운 전례가 많기에 시장은 앞으로도 이런 위험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도표는 테슬라의 전기차 부문과 에너지 부문 매출 추이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전기차 판매가 여전히 주력 매출원이지만 경쟁 심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향후 성장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아직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입니다. 전기차 판매가 주춤할 경우 이 소규모 에너지 부문만으로 수익 구조를 방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인데요. 만약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면 회사 전체의 매출과 이익에 직접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지표로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부분만으로 이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투자자들은 전기차 외에 성장 엔진이 언제쯤 성과를 낼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고 테슬라 고평가 논란은 이런 회의감에서 더욱 불거지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테슬라 매출은 확실히 우상향입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대규모 R&D와 공장 증설 비용을 이유로 들지만 이 비용을 언제 회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결과적으로 테슬라 밸류에이션을 지지해온 고속성장과 높은 이익률이라는 전제가 흔들리는 그림이 계속 그려지고 있는데요.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 지표들이 앞으로 더 나빠질 경우 주가가 한 번 더 크게 조정받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2023년 4분기 대비 2024년 4분기에서 매출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고 영업이익률은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원자재 비용 상승과 경쟁사 가격 공세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판매 대수 증가율 또한 크게 둔화되어 일부 지역은 전년 4분기와 비교해 사실상 역성장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로써 고속성장과 두터운 마진을 기반으로 한 고평가 근거가 흔들리며 시장 전반에 부정적 시그널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결국 지표 전반이 마이너스 추세를 보이면서 주가 추가 하락과 함께 테슬라의 미래 가치에 대한 회의론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별과 모델별로 테슬라가 판매 감소와 성장을 동시에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북미 일부 지역에서 판매량이 감소했지만 다른 지역에선 아직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시기인데요. 하락하면서도 성장한다는 표현은 매출 종합은 늘어나지만 영업이익 등 이익 관련 지표가 기대에 못 미쳐 주가가 떨어지는 모순적 상황을 뜻합니다. 여전히 낙관론도 존재하긴 하는데요. 테슬라가 배터리, 소프트웨어 경쟁 우위가 있고 장기적으로 생산 체계를 완비하면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인데 하지만 단기적인 수익 부진이 계속 이어지면 시장이 장밋빛 미래를 더 이상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다원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EV는 테슬라가 주도해왔지만 이제 폭스바겐, GM, 현대기아 등도 EV 모델을 대거 출시해 점유율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와 PHEV 역시 시장 성장세가 커지면서 소비자 선택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 테슬라 공식을 깨는 경쟁사들의 성장세가 과시화됨에 따라 테슬라 독주 체제가 무너지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이를 두고 탈테슬라 시대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결국 테슬라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하려면 이 치열해진 다원화 시장에서도 점유율과 수익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테슬라는 미국 안팎에서 동시에 시장 점유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은 BYD 등 현지 기업이 대량 생산과 가격 경쟁력으로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폭스바겐, 르노, 스텔란티스 등 전통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테슬라의 점유율이 예전처럼 독보적이지 않습니다. 각국의 보조금과 환경 규제가 상이하고
현지 생산 거점 확보도 만만치 않아 테슬라가 글로벌 전역에서 고른 성장을 이어가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따라서 미국 외 시장에서의 전환점 마련이 시급하며 실패 시 고평가 논란을 뛰어넘어 테슬라가 생각보다 빨리 성장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위기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슬라이드의 내용을 보면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중국 브랜드인 BYD, NIO, 엑스팽이 유럽에서 테슬라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르노도 R5 이테크로 2025년 올해의 차를 수상하며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에 맞서기 위해 모델 Y, 주니퍼를 새롭게 선보이며 판매 확대를 노리고 있지만 사이버 트럭처럼 출시가 계속 늦어지는 모델들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슬라이드 내용을 보면 테슬라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을 낮추는 전략을 선택을 했습니다. 또한 FSD, 로보택시, 대형 배터리 사업 같은 신기술에도 집중하고 있는데요. 최근 상하이에 새 공장을 세웠지만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주니퍼는 중국에서 출시 직후 5일 만에 7만 1000건의 예약을 기록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전체 중국 판매량은 11.5% 감소하면서 현지 브랜드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미래 혁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매우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PER이 전통적 자동차 회사의 10배에서 15배 수준이 아니라 수십에서 100단위를 오르내리기로 했는데요. 이 수치는 지금도 비싸지만 미래에 폭발적으로 성장해 그만큼의 이익을 낼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음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경쟁 심화와 성장 둔화로 인해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PEG 레티오나 PSR 같은 지표도 자동차 업종 평균 대비 훨씬 높게 형성되어 왔습니다. 테슬라가 마치 IT 스타트업처럼 프리미엄을 받아온 것인데요. 시장이 이제는 기술 회사가 아니라 완성차 업체와 비슷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측이 말하는 장밋빛 계획 중에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에너지 부문 확대 등 이런 부분들이 실제 매출로 언제 이어지느냐가 관건인 것인데요. 증명이 지연되면 현 주가가 고평가 거품이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은 지금 계획만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데이터와 실적을 보며 판단하려는 흐름으로 전환했습니다. 한마디로 높은 PER과 PEG 그리고 기대치에 걸맞는 실적을 못 내놓으면 테슬라가 누렸던 프리미엄이 빠른 속도로 해소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입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최근 고점 대비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기이동 평균선 이하에서 주가가 머무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RSI 지표는 과매도 구간에 근접했다가 소폭 반등했지만 상승 탄력이 지속되지 못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장기이동 평균선을 뚫고 안착한다면 다시금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거래량과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펀더멘털이 안 좋은 상황에서 매수를 신중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7층 브리핑룸은 여러분들이 10초만 시간을 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자료와 더 재밌는 자료들로 여러분들께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